자, 보세요. 자, 극한을 조금 어려워하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고 뭐야? 올 거는 넘어갈게. 잘 한번 들어봐. 자, 보세요. 잠깐만 저거 안 져요. 선생님도 찾으세요. 책 있어. 자, 책 없으신 분. 책 없으신 분. 이거 말고. 그러고 와다마는 거? 연기였어. 자, 보세요. 자, 봐봐, 얘들아. 자, 보세요. 음식 사람 같아. 자, 보세요. 네. 한번 복습 한번 하고 갈 테니까 봐봐. x가 a로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말은 x가 a로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말은 예를 들어서 x가 3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런 말은 동영상스럽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x가 있으면 그 x가 3을 향해 다가가는데 마치 스무스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란 말이야. 실수를 다 훑으면서. 그래서 2.9가 됐다가 2.99가 됐다가 2.999 이런 식으로 갔다가 점점 3에 가까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머릿속으로. 그죠? 그런데 2.9에서 2.99로 이렇게 점핑하는 게 아니고 훑으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리를 질질 끌면서. 알겠니? 이런 상황을 생각해봐.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간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맞죠? 그래서 A보다 큰 쪽에서 다가가는 우극한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A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가는 좌극한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단편적으로 얘기를 해서 만약에 함수가 예를 들어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함수 직선이 있으면 3에서 함수값이 4가 되는데 좌극한 쪽을 한번 생각해봐. 적당한 점을 찍어서 점점 3으로 다가간다라고 하는 말은 이 아이의 함수값이 이런 식으로 점이 이렇게 찍히니까 함수값이 마치 4 쪽으로 다가가고 있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3에서 큰 쪽에서 3으로 다가간다라고 하는 말은 그 아이의 함수값이 그 아이 대응되는 점이 이렇게 찍혔다가 즉 4보다 큰 쪽에서 4로 다가가고 있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즉 좌극한과 우극한이 함수값이 4로 향해 가고 여기서도 함수값이 4로 향해 가면 즉 좌극한의 함수값도 4로 가고 우극한의 함수값도 4로 가면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같다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우리는 x가 3으로 갈 때 함수값은 4로 가요 라고 해놓고 이런 아이를 한국말로는 수렴한다라고 한다 그랬어요. 3으로 다가간다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3이 아니면서 3을 향해 다가가는 걸 이야기하지만 함수값이 4로 다가가는 것은 4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를 동시에 내포한 말이 바로 수렴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거를 수학적인 표기로 한 방에 표현하는 방법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fx라고 하는 함수값이 4를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4를 향해 수렴하고 있습니다. 라고 정의를 내린다 그랬어요. 이게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꼭 수렴하는 것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함수가 x분의 1 같은 형태가 돼버리면 우리가 그림을 그려줄 때 이렇게 그림을 그려줄 수 있죠. 얘 같은 경우는 리미트 x가 0에 대한 우극한을 따져보시면은
함수값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 즉, 근데 매번 함수 점 y를 찍어서 확인할 게 아니고 극한은 마치 이 그래프를 타고 가는 것처럼 생각해도 된단 말이야. 왜냐하면 움직이고 있으니까 y 값이 커진다는 것은 마치 점이 움직이는 거고 그 점이 얘네를 타고 올라갈 때 그때 y를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fx가 무한대예요 라고 써줄 수 있다 그랬죠. 이런 것을 우리는 발산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발산이란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극한은 존재한다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만 알면 돼요. 근데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발산도 존재하지 않는 것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좌우 극한값이 달라버리는 이런 그림도 즉 함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할 때는 보통 한 붓 그리기가 가능한 형태 한 번에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런 형태만 다뤘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끊겨있는 함수도 굉장히 이제부터는 보편적인 함수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고. 보편적인 함수야. 이제부터는 이런 함수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그럼 식을 써보세요 라고 하면 A보다 작은 쪽에서는 이러한 직선일 거고 A보다 큰 쪽에서는 이러한 직선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A에 대한 자극하는 이 곡선을 따라서 도착점이 이 빵꾸 뚫린 동그라미를 향할 것이고 우극한은 이쪽으로 향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를 타고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색칠된 동그라미를 향하겠지. 다시 말하면 좌극한 값하고 우극한 값이 다른 경우도 해당하는 점에서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정의를 내린다고. 이게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또 하나를 더 배웠는데 어떤 특정 포인트로만 극한을 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주 등장하는 것은 뭐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도 우리가 조사를 한다는 거죠. 무한대로 보낸다는 거는 함수를 아주 큰 쪽으로 오른쪽으로 갈 때 이 그래프는 어디 쪽으로 향하겠는가 이런 걸 조사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x분의 1 같은 경우는 x가 아주 커지면 얘가 이렇게 쭉 내려가서 0을 향하겠죠. 맞지? 그래서 0이라고 써주면 된다. 중요한 것은 무한대일 때는 우극한과 자극한을 따지지 않습니다. 알겠니? 이게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큰 상황 자체를 얘기하는 거라서 큰 거의 오른쪽, 큰 거의 작은 쪽 이런 걸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그냥 존나 클 때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봐봐. 무한대로 보낼 때 뭔가가 함수값이 수렴 이런 거 딱 하나만 나오면 이거 수렴한다라고 하거든요. 즉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딱 하나만 나와버려도 이렇게 무한대로 보낼 때 뭔가 나온다는 거는 사실 이 함수의 점근선을 이야기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점근선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무한히 가까이 가는 점, 가까이 가는 직선이라고 했지만 사실 점근선의 정확한 정의에는 극한의 개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한대로 보낼 때의 어떤 함수가 특정한 값으로 수렴한다면 이 함수를 내가 그림을 그렸을 때 점근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하고 같은 거야.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죠? 그냥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어차피 계속 할 거야.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한 거야. 여기까지가. 맞죠? 자, 보세요. 여기 오늘 아무도 없나? 시원이랑 영치 않고 아무도 없구나. 자, 보세요. 자, 열어놓을게. 됐죠? 살짝 들어서 해주시면 잘 안 보여요. 선생님 등을 가리죠. 뭐 넓어서 어떻게 해? 뭐가요? 되게 넓어. 대체 뭐가요? 뒤통수가. 그치. 맞아. 넓다기보다 크죠? 자, 그렇다면 자 이제부터 오늘 들어간 내용이야. 필기 잘하세요. 극한의 결국 해석은
해석은 거의 100%까지는 아니고 한 99% 그래프를 통해서 하시면 돼요.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래프의 분석인 거야. 그래프.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fx가 x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x제곱분의 1. 이 친구에 대해서 만약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0 플러스로 갈 때 x제곱분의 1을 조사하세요 라고 하시면 지금 니네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아이를 그림을 그리는 수밖에 없어. 그런데 x제곱분의 1을 그림 그리기가 너네 배운 적이 없잖아. 1차 함수만 배웠지 제곱분의 1 같은 것은 배운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이과인 친구들은 나중에 이거 아주 예쁘게 그릴 수 있어.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걸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단 말이야. 그래도 기초 지식만으로도 그릴 수 있는 문제를 니네한테 줘요. 알겠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x제곱분의 1이 가지고 있는 건 이 제곱 때문에 x분의 1을 이렇게 모양이 똑같아. x분의 1. 나 음수 쪽에서는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도 부호가 양수, x제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x제곱이라는 것 자체가 y축 대칭이니까 이거는 그대로 그려주면 된단 말이야. 그래놓고 0에 대한 우극한을 봐. 그러면 따라 올라가면 돼. 무한대예요? 이렇게 해주면 된단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두 번째 함수가 fx가 gx가 예를 들어서 5x 플러스 3이. 근데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gx를 조사해. 예를 3 말고 무한대로 갈 때 gx를 조사해. 그럼 5x 플러스 3을 그리세요. 그 다음 어떻게 해준대요? 엄청 커질 때를 물어보는 거니까 얘를 타고 올라가겠네 계속? 그럼 이것도 역시 무한대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즉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래프를 그려서 결국 우리가 발산하느냐 수렴하느냐 이런 거를 조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니? 자, 그 다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제부터 자, 나중에는 극한을 계산하는 것도 배우지만 지금은 그 자체의 어떤 성질을 한번 볼게. 보시면은 잘 봐. 천천히 할게요. 리미트 x가 네모로 향할 때 fx가 알파로서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네모로 갈 때 gx라고 하는 것이 역시 베타로서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 네모라고 써준 이유는 문제에 따라서 특정한 점이 될 수도 있고 무한대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일 수도 있고 문제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점일 수도 있고 무한대로 보낼 때 확실한 건 뭐냐면 어딘가로 향할 때 수렴하고 있다면 그 함수를 더해도 빼도 곱해도 수렴합니까? 라고 하시면 항상 맞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면 돼요. 항상. 맞죠? 그 다음에 똑같은 상황에서
나누는 거 안 돼요. 지금 하려고. 똑같은 상황에서 fx가 있고 gx가 있는데 나누었을 때가 수렴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수렴합니까? 라고 물으시면 이것은 아니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알아놔야 돼. 아니다. 왜냐하면 수학에서 말하는 명제는 참이냐 거짓이냐는 100가지가 돼도 101번째에서 안 되는 게 등장한다면 거짓인 명제예요.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것은 항상 안 된다가 아니고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fx는 x제곱분의 1이라고 해볼게. gx는 x분의 1이라고 해놓을게. 선생님이 들어주는 판례는 다 기억하세요. 니네가 알고 있으면 써먹기에 좋은 것들이니까. fx가 x제곱분의 1이고 gx가 x분의 1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첫 번째 보세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분의 fx를 해볼게요. 우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자체는 gx 먼저 얘기해 볼게요. gx 자체는 x분의 1을 조사하는 거죠. x분의 1을. 맞니? 그런데 x분의 1을 아까 전에 뭐라 그랬냐면은 함수가 이렇게 생긴 함수예요. 그럼 무한대로 갈 때 이 함수는 어디로 수렴합니까? 0으로 수렴하잖아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fx는 어떻게 됩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x제곱분의 1이라서 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 곱하기 x분의 1로 봐도 돼. 수렴하는 것들은 그냥 곱하기로 봐도 된단 말이야. x분의 1이 수렴한다 되어 있으니 x제곱분의 1은 x분의 1 곱하기 x분의 1로 봐서 역시 0 곱하기 0은 0입니다 라고 해도 된다고. 됐니? 첫 번째 조건은 만족했어요. 둘 다 수렴하고 있는 상황에서 g분의 f를 한번 해볼게. g분의 f를 보시면 g는 x분의 1이고 f는 x제곱분의 1이니 결론을 얘기하면 다시 x분의 1이 나와서 리미트 처리를 해버리면 0이 돼요. 수렴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똑같은 함수이지만 fx분의 gx를 바꿔버리면 분모 분자를 바꿔버리면 얘는 x가 돼버려서 그때는 발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가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수렴한다 할지라도 나눗셈은 항상 수렴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안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나눗셈을 해줄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계산 결과가 다시 나눗셈을 해줄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분모이지. 분모. 나누어 주고자 하는 대상. 분모. 분모가 이 gx가 0이 아니라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극한값이 0이라면 그때 달라요를 보여준 거예요, 선생님이. 그런데 나누어주는 대상이 0이 아니라고 해버리면 돼. 항상 참이야. 즉 수렴하는데
수렴하는데 나누어주는 대상이 0이 아니면 그때는 나눗셈을 해줘도 된다 이 말이에요. 즉 내가 뭔가를 나누어 줄 때는 0일 때를 조심해야 된다. 0이 되면 항상 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항상 되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달라서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시겠습니까? 지우야 써.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항상 수렴된다. 항상 수렴. 나누어주는 대상이 0이 아니라면 항상 수렴합니다. 나눗셈을 해도. 즉 기본적으로 얘들아 사칙 연산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항상 돼요. 나눌 때는 0인지 아닌지를 꼭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음은 세 번째 리미트 x가 역시 마찬가지로 네모로 갈 때 fx가 존재하지 않고 리미트 x가 네모로 갈 때 gx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리미트 x가 네모로 갈 때 선생님은 지금은 덧셈만 할게. 근데 다 돼. 다 똑같은 겁니다. 존재하지 않고 f 더하기 g 말고 f 빼기 g, f 곱하기 g, f 나누기 g 다 같은 말이에요. 나누기는 0 아닐 때. 어쨌든 그러한 보편적인 상황에서도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으면 이런 사칙 연산을 했을 때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존재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선생님은 덧셈만 썼지만 뺄셈, 곱셈 다 되는 거야. 나눗셈은 0이 아닐 때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야. 보세요. 자, 굉장히 유명한 발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는 니네가 답답형 문제를 풀 때 자주 써먹으면 좋은 거니까 그냥 기억을 하세요. fx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어요. g가 이렇게 생겼어요. 분명히 f는 x가 네모에 0이 들어간다면 f는 0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고 g에서도 0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두 개를 한번 더 해보세요. 0에 대한 좌극한은 1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돼서 0이 나오고요. 0에 대한 우극한도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 돼서 0이 나와요. f 더하기 g라고 하는 함수는 0에 대한 좌극한도 0이 나오고 0에 대한 우극한도 0이 나오고 0에 대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알겠니?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눈다고 했을 때 존재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야. 철저하게 좌우극한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 존재할 수도 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 거. 그게 생기는 거예요. 1과 마이너스 1 더하면 0이잖아요. 마이너스 1과 1 더하면 0이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존재하지 않은 것끼리 더했을 때 존재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째. 자, 극한은 이론이 어렵지 사실상 니네가 나중에 해보면 문제는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처음만 잘 배워놔. 처음만.
선생님 니네 힘든 거 알지만 이게 좀 약간 좀 빡세게 하는 이유가 있어. 정말로 복습 잘 해놓고 필기 잘 해놓고 이 의미를 잘 해놓으면은 문제 내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계산은 수투 해보신 분 알겠지만 되게 계산은 쉬워요. 극한만큼 계산은 얼렁뚱땅 하는 게 없어. 나머지 뭐 최고차수 빼고 다 죽여버리고 나머지 그냥 무시해버리고 하는 게 없단 말이야. 극한만큼 계산이 쉬운 게 없어요. 나중에 해보면 알겠지만. 근데 이론에 관련된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이론 문제를 물어보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다 틀려버려요. 우리가 일반적인 함수하고 조금 다르단 말이야. 이 극한이라고 하는 개념이. 알겠나요? 자 그럼 네 번째 볼게. 네 번째. 리미트 x가 네모로 갈 때 f 더하기 g가 존재한다 해서 어떤 함수에 합친 것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그 각각은 존재합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아닙니다. 그 발레가 여기 있네요. 어떠한 함수가 같은 발레에 의해서 합쳐진 함수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각각을 물어본다면 당연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발레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발레가 여기 있죠. 더했는데 존재하잖아. F만 넣고 봤을 때 존재하지 않잖아. G만 넣고 봤을 때도 존재하지 않잖아요. 저런 거를 기억 처리해놓고 물어본다는 거야. 얘들아 니네한테 니은 해놓고 물어본다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다음 이거 아이패드처럼 이거 딱 해가지고 밑으로 당기고 싶다. 이거 잠깐 지워도 되겠니? 이건 지워도 되겠니? 합성함수의 극한. 합성함수의 극한. fx가 이렇게 생긴 노란색 함수가 있습니다. 주영아 자지 마라. 이렇게 생긴 노란색 함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따져볼게요. 뭘 따져보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의 x분의 1을 계산하래. 조사하래. 잘 봐. 너네가 가져야 되는 생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으로 만나게 되는 함수에서 그냥 fx만 주어질 때가 거의 없어. 여기에 x분의 1이 들어가든 뭐 2x 플러스 3이 들어가든 뭔가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뭔가가. 이러한 형태는 선생님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gx가 바로 x분의 1이다. gx가 바로 x분의 1. 즉, 이 함수는 선생님 눈에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의 gx로 보인다는 거예요. 뭔가가 들어가 있으면 이 안에 있는 함수를 새로운 함수로 보시고 합성되어 있는 형태로 봐야 된다고. 합성함수의 극한은 어렵지 않아요. 한 번만 이해하면 돼. 잘 보세요. 합성함수의 본질은 뭐냐면 선생님이랑 수학하를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본질은 동그라미 3개야. 맨날 강조하는 거죠. 동그라미 3개. 보세요. 동그라미 그립니다. 잘 봐.
f 합성치를 봤을 때 먼저 대응되는 함수가 g고 나중에 대응되는 함수가 f예요. 우리가 따지고자 하는 것은 x가 무한대로 갈 때입니다. 맞아요?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이 g라고 하는 녀석의 함수는 x분의 1이에요. 잘 봐. x분의 1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한대로 간다는 것은 잘 봐. 무한대로 간다는 것은 0으로 가죠. 0으로 가죠. x분의 1이 0으로 갈 거 아니에요. 0으로 간다고 해요. 0으로. 그런데 내가 지금 리미트가 붙어버리면, 자 집중. 리미트가 붙어버리면 거기서 나온 이 결과값은 수렴하고 있는 값이지 그 함수값이 딱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상수 함수처럼 함수값을 유지하면서 계속 그 값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함수값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수렴값이지 함수값이 아니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극한을 조사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0을 그냥 딱 0이라고 써버리면 그냥 함수값을 쓰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내가 써주고 싶은 이 결과물은 극한값이란 말이야. 그러면 처음부터 방향성이 있다면 여기 나오는 이 결과물도 방향성을 제시해줘야 돼. 즉 극한을 살려줘야 돼. 0을 기준해서 함수값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잖아. 우리는 y일 때는 높낮이를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지잖아. x가 무한대로 간다면 0보다 큰 쪽에서 0을 향해 가고 있잖아. 즉 0에 대한 우극한을 살려줘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0에 대한 우극한을 살려줘야 된다. 그럼 0에 대한 우극한 뭡니까? 0이잖아요. 답은 0이라고 써주고. 알겠니? 쌤, 그 0에 대한 우극한 다시 한번 써보시면. 자, 보세요.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 이 함수는 극한값을 하는 것인데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은 0으로 수렴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는 그냥 이게 없을 때는 0이라고 써주면 됐는데 지금은 그 아이를 정의역으로 한 번 더 타고 두 번째 함수에 대응을 시켜야 돼요. 근데 그냥 0이라고 하면 함수값 0을 대입하는 것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0에 대해 방향성을 살려줘야 돼. 극한을 유지시켜줘야 된다. 살려주는 방법은 이 아이의 0보다 큰 쪽에서 내려오고 있으니까 큰 쪽에서 내려오고 있으니까 0 기준에서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0에 대한 우극한이라고 해줘야 된다. 그리고 0에 대한 우극한을 f에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잘 보세요. 잘 봐. 보세요. 자, 지금까지는 어색할지 몰라도 이제부터는 자주 보게 될 가우스 함수의 그래프예요. 가우스 함수. 정수일 때 올라가고 정수에서 그 다음 정수가 될 때까지 계속 그 정수값을 유지하는 계단식으로 생긴 함수가 바로 가우스 함수예요. 생각해봐. 1에서 2가 들어가면 계속 1이고 2가 되는 순간 2로 점핑, 2에서 3까지 계속 2, 3이 되는 순간 3으로 점핑. 이런 함수. 알겠습니까? 됐니?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가우스 x 플러스 1분의 2x 마이너스 1 이거 계산하래. 지연아 자지 마라. 참 죽된다. 이걸 계산하래요. 잘 봐.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 천천히 선생님처럼 따라하면 돼. 여기 있는 x 플러스 1분의 2x 마이너스 1이 함수의 극한은 그래프를 통해 확인하는 걸 했잖아요. 2x 플러스 1분의 2x 마이너스 1을 선생님은 gx라고 생각할래. 가우스 x가 fx라고 처음에 세웠죠. 그럼 내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과정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 합성 gx를 조사하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큰 껍데기가 가우스고 그게 gx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맞습니까? 맞아요? 자, 잘 봐. 지울게. gx를 그려야 합니다. gx를 그려볼게. 왜냐하면 동그라미 3개를 그렸을 때 내가 맨 처음에 대응되는 함수는 g가 될 거야. 그 다음에 f가 되겠죠. 내가 맨 처음에 가고자 하는 함수는 x가 무한대로 갈 때를 조사할 거야. 그러려면 gx가 어디로 수렴하는지를 봐야 돼. 그 다음에 합성함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이 함수값이 아닌 극한값임을 살려줘야 돼요. 여기서 내가 플러스를 풀어버리면 갑자기 함수값을 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오답이 나와요. 우리는 극한을 조사하는 거야. 내가 계속 지난 시간에 강조한 게 x가 a로 다가갈 때 f가 l로 간다는 것은 얘 또한 l로 수렴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어디 쪽에서 수렴하는지도 살려줘야 됩니다. 아니, gx가 가우스 포함하는 거. 네? gx가 fx를 가우스 x로 했잖아. 가우스에 x 플러스 1이 들어갔으면 가우스 안에 gx가 들어간 거니까 f 합성 gx지. 그거 안 돼. 가우스 포함 안 되죠. 그거 안 돼. 가우스 포함 안 하는 게 무슨 말이야? gx가 가우스 포함 안 아, 하는 아니, 게 이게 그게 무슨 말이지? 아니 될것 이거 말이잖아. 네. 자 보세요. gx 그림 한 번만 그리면 됩니다. 잘 봐. 어렵지 않아. 유리함수 우리 많이 했잖아. 유리함수 x 플러스 1분의 2x 마이너스 1은 2배에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3이 되니 이 아이가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2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림 그려봅니다. 유리함수 어떻게 했죠? 점근선을 찾아야 돼. 분모를 제로로 하게 하는, 분모가 제로가 되게 하는 이 아이가 점근선이고요. 진분수 형태로 바꿨을 때 튀어나와 있는 이 아이가 y에 대한 점근선이야. 그래서 x 이꼴 2를 마이너스 1을 그리시고 y 이꼴 2를 그리시고 점근선 기준 k 값이 음수니까 이렇게 그려져 있는 함수가 될 텐데 x가 무한대로 간다면 극한값은 2에 수렴해요. 그런데 2보다 큰 쪽에서 수렴합니까? 작은 쪽에서 수렴합니까? 2보다 작은 쪽에서 수렴한다는 거예요. 2를 써주시고 방향을 살려주라고. 그러면 f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2에 대한 좌극한을 조사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1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1이에요. 알겠니? 합성함수의 극한은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가 늘 하듯이 동그라미 그려놓고 방향만 살려주면 돼. x에 대한 방향은 포인트를 기준으로 좌가 마이너스, 우가 플러스잖아요. y에 대한 방향은 y축에 점을 찍어놓고 위가 플러스고 아래쪽이 마이너스입니다.
큰 쪽을 타고 미끄럼틀을 타고 쭉 내려오면 그 점 기준에서 플러스인 거고, 즉 우극한인 거고, 그 점을 향해 쭉 올라가면은 좌극한인 거예요. 한 번만 더 설명. 합성을 두 번 하면 어떻게 돼? 얘는 또 1에 대한 그냥 얘는 1이야. 만약에 함수를 한 번 더 해. 근데 얘는 어때? 상수함수 타고 오잖아. 그때는 그냥 1이야. 이때는 방향성이 없어. 만약에 뭔가 또 있잖아. 얘들아 봐봐. 만약에 뭔가 또 있잖아. 극한이지만 이 좌극한이라서 1이라 써줬지만 여기서 방향성을 살려주려고 봤더니 가우스 같은 경우는 상수함수를 타고 온다는 거죠. 여기서는 방향이 없어요. 그냥 1이야. 계속 1인 채로 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h에다가 1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습니까? 포인트 기준에서 쭉 내려오면은 우극한, 쭉 올라가면 좌극한. 상수함수를 타고 오면은 1인 채로 오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h는 그냥 1 대입하면 되는 거야. 조용히 왜? 해결됐어? 보고 있어. 이해되십니까? 이해되니?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선생님 뭐? 한 번 더 해볼게. 선생님 그래서 근데 이제 왜 자극하니? 저 이보다 방향성 작은 맞게 된 거, 증가 중이잖아. 이보다 작은 쪽. 방향성 맞게 된 거 한 번 더 있으면 좋겠네.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자, x축입니다. 잘 봐. x축이야. 5야. 어떤 x라고 하는 아이가 동영상처럼 5를 향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5보다 작은 쪽에서 오고 있습니까? 큰 쪽에서 오고 있습니까? 작은 쪽에서. 이걸 우리는 5 마이너스 쓸 수 있다. 수학적인 기호. 이렇게 오고 있어요. 5 플러스라 쓰죠. 축을 세우세요. 5가 여기 있어요. 5보다 위쪽으로 내려와요. 5에 대한 우극한일까요? 좌극한일까요? 좌극한. 자극하나? 아이 그럼 너는 지금 여기가 플러스니 그러면? 이게 하면 이쪽이 플러스잖아. 우리가 늘 하는 잡조 체계 자체가 이쪽이 플러스잖아. 어떤 포인트 기준으로 위쪽이 플러스잖아요. 이게 5가 있으면 여기는 뭐야? 5.1이잖아. 그럼 5보다 큰 쪽 함수가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면은 그 아이를 다시 정의역으로 갖다 쓸 때는 5에 대한 우극한이라고 해줘야 되잖아. 5보다 큰 쪽에서 오고 있으니까. 함수가 만약에 얘처럼 지워버렸나? 아 오빠 저기구나. 아, 오빠 저기가 알았어. 아니야, 난 이해가 됐어. 이해 안 되시는 분? 됐어. 이해돼? 네. 이해돼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 잘 봐. fx는 똑같아. gx만 하나 더 가져왔어. 만약에 함수가 gx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f는 가우스 함수인 상황이고요. g는 이렇게 생긴 함수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조사하라고 하는 것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제 무한대 말고 1로 갈 때 f 합성 gx를 구하래. 자, 무한대가 아니고 포인트로 가다 보니까 극한을 계산할 때는 우와 좌를 비교해줘야 돼. 두 번 풀어야 돼. 합성이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특정한 점으로 가는데 극한 값이 존재하는지를 조사하고 싶다면 무조건 두 번 풉니다. 무조건. 쌤 F가 저거예요. 네, FC. 저기 왼쪽입니다. 가우스. 나는 두 번 풀겠습니다. 어떻게? x가 1에 대한 우극한일 때와 x가 1에 대한 좌극한일 때를 푼다고. 철저하게 정의에 입각해서 푼다고. 극한값의 존재 여부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 안 같을 때를 조사하는 거야. 주영아 보고 있어? 이해 안 돼? 안 돼? 어디서부터?
몰라?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추가적인 보완 설명할게. 잘 봐. 자 따라오려고 하시면 돼. 빨리 하지 않잖아. 천천히 하고 있으니까 따라오려고 하세요. 1에 대한 우극항이야. 잘 봐. 1에 대한 우극항이야. 주영아 봐봐. 자 여기서 이해하고 넘어가자. 자 지우야. 자 여기서 다 이해하고 넘어가자. 합성함수니까 먼저 가는 함수가 g야. 자 여기까지 이해됐지? 안에 있는 함수 먼저 한단 말이야. 이건 이해 안 되면 극한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합성함수의 공부가 부족한 거야. 이게 g고 나중에 가는 함수가 f야. 됐습니까? 자 선생님은 우함수 계통을 먼저 볼게요. 우함수 계통을 1에 대한 우극한 볼게. 자 1에 대한 우극한 봅니다. 1에 대해서 g는 여기 있는데 어디 갔니? 이게 g잖아. 1에 대한 우극한 볼게.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2로 가는데 좌야 우야? 2에 대한 좌극한이라 써줘야 돼. 왜? 2보다 아래쪽. 이 뭐야 이거? 2보다 아래쪽에서 좌. 왜 좌야? 왜 아래가 아니고 왜 하가 아니고 왜 좌야? 그걸 다시 정역으로 가. 합성합에 돌 때 이렇게 뭘 돌아? 아니야. 뭘 돌아? 시험 정형이 합성함수는 처음에 나온 이 결과물을 두 번째 함수 얘가 정의역이란 말이야. 중요한 거는 이보다 작은 쪽에서 이를 향해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좌극한이라고 하겠다고. 주영아 봐봐. 지훈아 봐봐. 할 수 있어. 이보다 작은 쪽에서 이를 당하고 있잖아. 맞아?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고? F에다가 자, 봐봐 얘들아. 좌극한이니까 뭐라고 써요? 좌극한이니까 뭐라고 써요? 1이라 하겠죠, 그죠? 1. 나눠 무조건 나눠서 풀어야 돼. 우는 우끼리, 좌는 좌끼리. 그리고 그 결과값이 같으면 존재. 다르면 존재하지 않아. 알겠습니까? 1에 대한 좌극한 조사해볼게. 자, 1에 대한 좌극한 어디로 갑니까? 1에 대한 좌극한 g가 1로 가는데 1에 대한 우극한이겠죠. 1에 대한 우극한 보세요. 어디로 갑니까? 1. 그러면 우리가 이걸 뭐라 써줄 수 있어? 1이라고 써준다. 중간 과정은 상관없어요. 극한값 결과물이 같으면 그냥 같은 거야. 이 1을 우리는 이 합성함수의 극한이라고 정의해낼 수 있다고. 조금만 쓸 시간 주시면 안 돼요? 쓰세요. 나 아까 위에 거 봤었어. 아까 나 위에 거 봤었어. 위에 거 이따 보여드릴게요. 다르면 나눴어야 돼. 다르면? 다르면 나눴어. 이게 만약에 달라?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쵸, 존재하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거야. 나눠서 쓸 필요가 없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예의가 있었으면 말해주죠. 때려. 그다지 안 봤어. 아니, 너 화초부터 지금까지. 아니 지금 내한테. 여기 계속 적혀 와, 있어. 뭐 추가 뭐지? 그냥 아무것도 안 되겠어. 뭐가 잘못됐나? 저 에어컨 안 좋아. 아니, 수험보다 제 이거보다는 엄마의 말도 할 수 있어. 엄마의 말투? 엄마의 말투다. 아, 이상해. 50초만 해주세요. 팔운동. 내가 이러려고 운동했어. 왜 이렇게 요즘도 헬스장 다니세요? 매일날? 아침마다? 1월 1일부터 가게 됐어. 아 진짜로? 새해 다짐? 진짜 언제 끊으셨어요? 뭘 끊어? 그만뒀냐고? 네. 9월인가? 진짜? 엄청 오래. 나 끊고 있다고. 그냥 찍지 마세요. 그냥 할 거야. 아직 안 찍었어. 아직 안 쓰였어? 내년에 지금 그거 우리 여름방학부터 쓰면 하지. 그니까. 생각해. 겨울방학. 주영아 저요? 주영아 너 지금 그거야 지금 다 포기했어. 포기하면 안 돼. 네,
자, 지열이다. 지랄하지 말고. 어떤 거? 급한? 몇 시야? 그러면? 11시. 나 좀 11시? 너 잤어. 지랄. 괜찮아. 응. 괜찮아. 또 할게. 이거 뭘? 실력 게임이 되게 잘 잡힌다. 한 사람. 영치야. 말라고. 그러니까 하지 그냥 말라고. 무슨 많이 해. 하지 말라고. 이거야? 와 이거 옛날에 진짜 많이 했어. 나 무슨 말 했어 옛날에. 지금 할 거야. 됐어. 지금 할 거야. 어릴 때 나. 아니 안 쉬어요. 그래요? 야너 갑자기 왜? 실력을 30분 남았어. 뭐? 자 보세요. 아 이쪽가 해. 에이, 설마 우리 30분 있다 끝나? 아, 정연아 미안한데 아니야. 아니 월요일에 선생님 조심해. 아 근데 진짜. 보여줄게. 영상 뭐? 자 일단 봐봐. 자 일단 될 거야. 자 지금 여기서 낙오자가 생기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한번 훑어주고 갈게요. 이해 안 되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 다? 누가 얘기했어? 어떤 거 다? 처음부터 끝까지? 좌우극한 이야기는 알겠어? 아니야? 아니? 네, 그 정도는 알죠. 뭐라 그랬냐? 자 봐봐. 자 주영아, 지우야. 잠깐만 봐봐. 합성함수 극한 이야기는 자 잠깐만 한 번 더 훑어주고 갈게. 잘 봐. 야 니네가 잠깐 봐봐. 자 조용히 해. 니네가 이렇게 죽어 있으면 선생님이 할 수가 없어. 근데 뭔가 하려고 하면 선생님 100번 1000번 설명할 수 있어. 알겠니? 아직도 살아있지? 잘 봐. 해보자. 주영아 해보자. 지우야 할 수 있어. 민서야 할 수 있어. 자 봐봐. 다시 한번 봐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야. 지금 선생님이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쉽게 얘기해서 이 내용이 어려운 거 당연해. 왜냐면 계산이 더 쉽거든. 이제부터 할 내용이 더 쉽거든. 근데 극한이라고 하는 건 내용 자체가 원래 어려워. 자 봐봐. 이것만 알면 돼. 잘 봐. 함수가 이렇게 있어. 이것만 확실히 기억하세요. 이것만 있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A야. 근데 A에 대한 자극한 이거 타고 올라가는 거 알겠니? 조용아 이거까지는 알겠어? 그럼 이거 알겠지? 그러니까 좌우 극한이 같아야 극한이 존재한다. 여기까지 알겠지? 그것만 알면 돼 사실. 자 그럼 오늘 한 건 뭐냐? 봐봐. 아까 일반적인 성질 이야기 한 거는 수렴하면 쉽게 얘기해서 수렴하면 더하고 빼고 곱하고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야. 나눌 때는 분모가 0될 때를 조심해줘라. 왜? 안 될 때가 생길 수 있다. 그 얘기 한 거야. 뭐 발레 들고 막 지랄병 한 거는 몰라도 돼. 그냥 더하고 빼고 곱하고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야. 하면 좋죠. 근데 뭐 민서야. 자 봐. 나눌 때 분모가 0 되는 것만 조심해라. 합성함수는 자 잘 봐. 합성함수는 지금 굳이 이해 못해도 맨날 첫날 할 거기 때문에 언젠가 이해될 거야. 오늘은 그냥 완전 좋네. 천천히 하는 거니까. 조용 알겠어? 자 보세요. 자 됐어. 이제 계산 한번 해볼게 얘들아. 계산은 졸라 쉬워요. 재밌어. 봐봐. 자 봐봐. 처음 들어갈 때 이름 지어서. 방향성을 봐야 된다. 이걸로 나 조용히 필기. 조용히 진짜 진심인데 할 수 있어. 이해시켜. 이걸로 내시간 이거 진짜 해줄게. 일단 필기 먼저 해. 필기 다 먼저. 마신 거 아니야? 이름 지어. 선필기 후이에. 적어서 자 보세요. 900밖에 안 돼. 자 집중. 자 집중. 보세요. 마실래? 한 번 마시고 나머지 다 먹자. 아니 이거 이게 지어놔. 진짜? 야 그걸로. 자 주목. 자 계산법. 수호에 잠시만 자 보세요. 자 그냥. 아니 물좀 갖고 왔다. 그냥 지금 조금 쉬면 안 돼. 자 10분간 휴식합니다. 물 받고 네, 인정의 기장.